안녕하세요. 부캐부캐입니다. 오늘은 12, 17 규제 이후 부산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서베이 대표 이영래입니다. 네, 이번 조정대상 지역이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뭐 시장에서도 엄청난 지금 충격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시장이 충격받은 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지금 사실 11월 달 하고 지금 이제 12월 달 하고 이제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 뭐 부산의 대부분 지역이 이제 다 지정이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11월 상황으로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네네. 지금은 풍선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가 없다는 말은 지금 풍선 효과가 있을 만한 곳이 뭐 기장이 빠졌으니까 기장, 네. 중구 정도? 네, 여기 풍선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사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강 신도시가 이제 최근에 입주를 하고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이제 주도를 하는 지역인데요. 지금 이제 대책 발표 이후에 보면은 저도 어느 정도 일강 신도시 쪽으로 이제 수요들이 상당히 유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 대부분의 뭐 실수요자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움찔했네요. 네, 진짜 움찔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하고 나서 그래 뭐 이렇게 부산 진구라든지 뭐 강서 이해는 된다. 네. 근데 영도 사는 왜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책이 발표될 때 이제 이제 보도 자료에도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인근 지역이 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를 감안을 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일부 지역을 지정을 했을 때는 바로 인근 지역이 다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까지 모두 한 번에 지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그 자료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439, 4하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 생각지도 않게 이제 오히려 좀 피해를 보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지정된 지가 지금 한 일주일 다 돼가는데요. 네. 벌써부터 그쪽은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는데 진짜인가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매수세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진 상황이고,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특징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요, 뭐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가장 큰 규제는 이제 양도세 이제 중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이제 수요가 뭐 대부분 투자 수요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 수요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과연 내가 이제 지금 집을 샀을 때 어느 지역을 이제 사는 게 나을까라고 보면은,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사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이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사상 사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안 올랐었던 영향도 있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부상권 쪽이 더 나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같은 경우라든지 뭐 영도도 그렇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면은 가격이 한 달 올랐습니다. 한 달. 예.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이 억울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6개월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제 재지정이나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발표는 했는데, 일단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원래 그 가격이 심하게 급등을 했었던 해수동, 네. 해수동으로 다시 그러면 똑같은 지금 규제가 됐으니까 다시 해수동으로 조금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가격이 잘 방어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거기도 지금은 아주 거래가 없나요? 네, 아직까지는 일단 해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이전에 벌써 이제 지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9개 지역이 이번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해수동 같은 경우에도 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해수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6억 하던 아파트들이 이제 뭐 10억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 이제 될 정도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9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해서 다시 이제 반사이익으로 가격이 오르기에는 지금 오른 가격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망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뭐 이제 지역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동부 상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뭐 10월달,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외지 투자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지 투자 수요 입장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전국의 지도를 딱 놓고 봤었을 때 부산에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봤었을 때 똑같은 이제 양도세 중과 조건이라고 하면은 부산을 선택을 할까, 부산의 동부 상권을 선택을 할까, 아니면 다시 이제 서울에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인근에 있는 뭐 과천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이제 갈 거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막 계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계산기를 막 잡으려보고 막 세금 넣어보고. 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하자 그러면 해수동에 대한 역풍선 효과는 아직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네. 그리고 서부 상권은 분명히 타격을 받았는데 아직 막 가격 급하게 빠진다라든지 이런 건 잡히지는 않고. 네. 한마디로 시장이 얼음. 네, 매수세가 이제 네. 뭐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다 일단은 네. 멈추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이제 관망이고, 앞으로, 지금은 이제 또 이 정부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규제를 이제 했지만, 사실 또 뭐,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또 코로나19가 이제 또 더 됐지 않습니까? 확산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또 더 위축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연말 비수기까지 이제 겹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지금 이제 12월 달, 뭐 1월 달, 이제 명절 이전까지의 이제 좀 전체적인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관망할 것이다. 네. 네. 그럼 만약에요, 내가 이제 실수요자, 집을 네.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때를 잘 이용하면 될까? 아니면 이분들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관망해야 될까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뭐, 과거에 보면은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이 기간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보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이제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상황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동의를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른 부분이 뭐 실거래 가격 자체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상 호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은 뭐 대부분 이제 관망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일부 지역은 이제 조정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호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호가 위주로 이렇게 갭상승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팍 해왔던 곳은 네. 그래서 어차피 그게 실거래가는 아니었으니까 네, 네. 합리적인 조정이 있을 거로. 네. 그럼 그때를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들도 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뭐 현장에 가서 알아보면은 원체 이제 부르는 호가들이 너무 많고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 이제 나와 있는 뭐 매물 자체도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다 이제 회수가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택에 대한 이제 폭이 상당히 줄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이러한 부분에서 호가도 떨어지고 매물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기다려 보는 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요번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이 판단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는 이제 양도세 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내려면 가격을 더 올려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물도 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중첩 기간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것 같고, 그다음 또 이제 궁금한 게 내가 얘를 매도자다. 네. 매도자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이제 1주택인데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크게 이제 상관은 없는 상황이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세 이제 중과를 이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좀 팔기가 이제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20%지만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추가 과세되는 게 20%에서 30%, 그러니까 이제 6월 이후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정리는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른 거를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그 시장이 네.
서로 관망하면서 거래가 굉장히 뜸할 것 같네요. 네, 예, 관망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 자체도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랐던 가격도 뭐 호가는 빠르게 빠질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또 뭐 1주택자들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좀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아까 수도권으로 다시 갈 확률이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양산이라든지 네. 문해라든지 그 창원과 부산 사이 비조정 지역들, 규제가 네. 안 된 지역들이 풍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지금 이제 김해라든지 양산 같은 경우에도 뭐 10월 달부터 해서 이제 또 투자 수요들이 이제 계속 진입이 됐던 지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부산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고, 창원도 이제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의창구하고 이제 성산구가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반사 이익은 보는데, 이들 지역까지도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변화는 없고 관망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러한 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사실상 그 부산하고 창원에 있으면서 항상 이 샌드위치 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김해하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사 이익을 보는 그 효과는 이제 점점 더 커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 김해하고 양산에 그런 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김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유라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계속 이제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해갖고 이러한 물량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뭐 안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원이라든지 이제 부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뭐 양쪽 지역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부원동이라든지 내외동 일부 지역에서만 좀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유라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가격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여전히 좀 이제 뭐 창원, 부산과 비교를 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뭐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또 시장에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거기도 조정받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는 뭐 전국의 대부분을 이제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또 지정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가격 올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바로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뭐 김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또 가격이 안 올랐었고, 뭐 양산에 있는 뭐 물금 신도시라든지 이러한 지역들도 다 초과 공급 때문에 가격이 약세를 보였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묶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가격에 대한 이 평균 가격에 대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맞춰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오르면 나중에라도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그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든지 우리 실수요자님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게 내년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 그 재개발 단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청약이 조정 지금 다 들어왔는데 우리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무주택자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이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일단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기 되면은 이제 그 무주택 세대주가 이제 1순위 이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이제 비율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뭐 분양 아파트를 당첨이 되기에는 이제 좋은 환경이 이제 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입지 좋고 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를 하기에는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 뭐 정비 구역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낮은 형태로 이제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분양을 받아 놓으시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뭐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매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이제 상당히 이제 빠질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되지만, 결국은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이제 분양 아파트를 이제 소유하고 유지해 가는 게 결국은 이제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청약을 하는 것도
내년에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우리 사장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 추천할 만한 혹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 그 청약에 뭐가 있을까요? 개발 이제 구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이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브랜드도 중요하고 대단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좀 이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첨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이제 시세 차익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 수요가 몰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뭐 저번에도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미분양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맞았죠. 예. 그렇지만 또 이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이 또 이제 또 대부분 잘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 분양 시장은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초양극화 이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에도 이제 시장은 뭐 이렇게 이제 관망세를 보이면서 이제 약보합세가 이제 나타나겠지만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이제 또 시장 분위기는 이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처럼 막 그런 기록적인 경쟁률 이런 거는 좀 빠지지 않을까? 네, 뭐 올해와 같이 이렇게 이제 뭐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제 조건 자체가 이제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는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온천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그 분양가도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좀 싸게 나오나요?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네,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그 주위가 워낙 그 동대구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비교를 하자 그러면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훨씬 다른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뭐 가격적인 매력은 이제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제 좀 사실 그 역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분양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이제 금정산 쪽에 이제 있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 거제 2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온천 2구역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게 이제 온천 4구역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뭐 인근에 있는 이제 SK뷰라든지 이게 금정산 쪽 라인이 이제 새로운 이제 주거 라인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지금 대기 수요도 많고 뭐 향후에도 이제 대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탄력성도 높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영대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변화하는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